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낯선 산문. 자, 산문도 아는 게 나오면 좋겠지만 모르는 파트가 나올 확률이 높죠. 물론 우리가 막 토끼전, 심청정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지문으로 오려놓으면 모르지. 어디를 딸지 어떻게 알아요? 봤던 텍스트가 아닐 확률이 산문은 진짜 높죠. 왜냐하면 토끼전도 엄청 넓으니까 거기서 어딜 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소설은 모두가 낯설다고 봐야죠. 그죠? 그 부분을 읽고 푸는 건. 그래서 공시는 소설의 지문을 아주 많이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페이지 분량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페이지, 그러니까 작은 지문의 양으로 작은 텍스트량으로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소설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만큼 가지고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주로 형식적인 특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특징, 시점, 그쵸? 뭐 아니면 서술 방식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할까 했는데 그러면 선지 개념어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 개념어는 제가 어딘가에 무료 특강 찍어놓은 것도 있고 타 사이트를 가야 되지만 자 어쨌든 제가 여기서도 부지런히 빨리빨리 찍을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선지 개념어 같은 경우는 지금 배워가지고 이론 수업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렇게 적은 텍스트량으로도 이렇게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이걸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산문 내용 파악의 알고리즘 내용 보세요. 자, 1번. 발문이나 선지에서 언급된 인물의 동그라미란다. 자, 보면 주요 인물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읽어도. 그러니까 발문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발문에서 물어보거나 혹은 아니면 선지에서 주어들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에서 인물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중요 정보에 밑줄을 긋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요 인물을 찾고 여러분 어떤 지문과 어떤 소설도 주요 인물이 셋을 넘어가지 않아요? 막 4명, 5명 되면 그거는 이 패와 저 패예요. 예. 그래서 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주요 인물은 3명 이상을 넘지 않으니까 인물이 여럿 나와도 그때는 뭐 넘버를 매기거나 숫자를 써주거나 동그라미 세모네 뭐 이렇게 하거나 3명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그 인물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밑줄을 긋고 밑줄을 연결하면 감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용 파악을 해준다. 자, 그러면 기출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자 슬견설, 고전 수필이에요. 자, 고전 수필에서 제가 앞에서도 수필 하나 다뤘죠. 주제에서요. 이옥설을 다뤘단 말이에요. 그 이규보의 이옥설에서는 주제 산출하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얘는 소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뭐와 가깝냐면 시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는 것과 유사해요. 긍정시어, 부정시어 막 이런 거. 근데 단순 긍정, 부정이 아닌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그랬죠, 이번엔. 그러니까 긍부정이 아니라 이 관계와 관계의 비례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 어떤 사람이 개를 때려 죽이더라.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이제부턴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말했다. 어제 저녁 어떤 사람이 이를 잡더라. 내 마음이 아파 죽는 줄 알았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은 화를 냈습니다. 이는 하찮은 존재 아닌가. 자, 그럼 여러분 이에 밑줄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서술을 여기다 올리세요. 하찮은 존재. 나는 큰 동물이 죽는 걸 보고 불쌍한 생각을 말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사소한 것과 죽는 것과 비교를 하느냐. 자, 나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살아있는 것은 사람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개미에 이르기까지. 그럼 여러분 벌레개미는 뭐겠어요? 이랑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쪽이죠? 벌레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는 것을 원하고 죽는 것을 싫어한다네. 어찌 큰 것만 싫어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 어찌 그대를 놀리라는 뜻이 있겠는가. 내 말 믿지 못하겠으면 그대 10손가락을 깨물어 보게나.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 손가락 이것도 이죠. 슉슉. 아까 이에다가 날려주세요. 엄지가 큰 거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손가락이 이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은 안 아프겠는가. 우리 몸에 있는 것은 크고 작은 마디를 막론하고 그 아픔은 모두 같네. 자, 더구나 개나 이가 각각 생명을 받아 태어났는데 어찌 하나는 그러면서 아까 했던 얘기 반복하고 그대는 눈을 감고 생각해보게.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소의 뿔과 같이 보라. 여러분 뭐가 작아요? 달팽이의 뿔과 소의 뿔이 반대. 그리고 메추리가 작죠. 붕새는 한 번 날개짓 하면 만리를 간다는. 그쵸? 메추리와 붕새. 자, 반대죠. 그리고 이는 어디로 가요?
달팽이 뿔과 이가 같고 메추리와 이가 같죠. 치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대응 관계를 보는 거죠. 이와 개는 반대. 벌레와 개미는 같죠. 그 다음에 달팽이 뿔과 소의 뿔은 반대. 메추리 붕세 반대. 정답은 2번. 와, 이건 쉽죠? 쉬운데 틀려요. 왜 그럴까? 그냥 시험 때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 이 글을 처음 봤다고 해봐요.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낯설었다고 해봅시다. 너무 많은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알고리즘이냐? 여러분, 주인공은 절대로 몇을 넘지 않는다? 3명을 넘지 않는다. 주요 소재도 절대로 3을 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거는 패다. 이 패와 이 패, 이분법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걸 알면 하면서 펜터치를 했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규보의 또 수필입니다. 백운거사전이에요. 수필이 아니라 이거는 소설이죠. 자, 보죠. 백운거사는 선생의 자오이니 그 이름 숨기고 그 호를 드러낸 것이다. 그가 이렇게 자오하게 된 취지는 선생의 백운호록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자, 집에는 자주 식량이 떨어져 끼니를 잊지 못하였으나 거사는 스스로 유쾌히 지냈다. 성격이 소탈하여 단속할 줄 모르며 우주를 좁게 여겼다. 항상 술을 마시고 스스로 혼미하였다. 초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반갑게 나가서 잔뜩 취해가지고 돌아왔으니 아마도 옛적 도연명의 무리이라. 그러면서 검은 고를 타고 술을 마시며 이렇게 세월을 보냈다. 이것은 그의 기록이다. 거사를 취하면 시를 읊으며 스스로 전을 짓고 찬을 지었다. 그래서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소설처럼 구성한 거예요. 이 글은. 자, 그래서 여기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선지를 이렇게 읽으세요. 세상을 등지고 살고자 하는 백운거사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백운거사의 의도를, 그 다음에 백운거사의 불우한 삶에 대해 동경하는 불우한 삶, 그 다음에 동경 밑줄, 유교적인 세계관의 바탕을 둔 괄호 백운거사의 의지를. 자, 여러분, 그럼 보면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의 괄호 부분은 누구에 대한 정보이며 백운거사에 대한 참 거짓 가리는 정보이며, 맞죠? 그 다음에 나의 태도가 더 들어간 거, 조건으로 더 들어간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만 나의 태도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읽어봤을 때 백운거사의 처지를 봤을 때 정답은 몇 번? 세상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백운거사의 의식이다. 그럼 여러분 1번은 세상을 등지고죠. 자, 등지고 살고자 하는 건 세상을 싫어해야 돼요. 자, 여러분, 얽매이지 않고 사는 것은 초월이고,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이 상처받고, 그쵸? 세상을 싫어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예요.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게 아닙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백운거사의 불우한 삶을 동경한다? 이것이 불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자신의 선택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유교적 세계관의 바탕을 둔 백운거사의 의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유교적인가요? 풍류를 즐기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은 1번이었는데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세상에 얽매이고 살지 않았다. 이 정도가 맞죠. 그죠? 그래서 초월과 달관을 이야기하는 거지. 유유자적한 삶, 초월과 달관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투쟁하는 삶이 아니에요. 1번은 비판, 저항, 투쟁, 그쵸? 은건데 현실 비판을 바탕으로 둔 은거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현대소설에서 사평력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하나가 아니죠. 자, 그럼 선지 볼까요? 선지에서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니 각계 파악하지 말고 각계 파악할 거 없이 등장인물들을 통합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에는, 그쵸? 여러분 여기서 선지 먼저 보시면 안 돼요. 가장 적절한 거 고를 건데 내가 밀어주고 싶은 애가 생겨요. 진짜예요. 일단 보면 앞부분에서 먼저 밀어주고 싶은 게 나오고 그럼 나머지에 멀쩡하고 오답 만든다니까? 자, 그러니까 선지 먼저 보지 말고 각각 파악할 필요는 없구나 이것만 하세요. 각각 파악할 필요는 없네 한 다음에 글을 읽는 거죠.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말을 안 하고, 자, 중년사내는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도 불빛에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자, 말 안 하고 모두 다 생각에 잠겼어요. 산다는 게 무엇이간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각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은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한다. 정말 산다는 게 뭘까?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 근데 각각의 고충이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자, 그래서 1번 서로 갈등 X. 등장인물들은 통합해서 같은 축으로 파악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기구하게 만드는 원인의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자신의 삶을 기구하게 만드는 원인의 밑줄. 여기서 이 말이요. 산다는 게 뭔지 이것 때문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근데 여기서 기구하게 만드나요? 저 말 때문에 기구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죠.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회상의 계기가 된다 이거죠. 행동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2번. 그 다음에 4번. 자신의 삶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글에는 지문 파트에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오히려 배경 지식이 여러분들을 망치는 거예요. 사평역은 산업화 도시화를 배경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느꼈겠지 이거를. 그쵸?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낀 거예요. 시키지도 않는데. 그러면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객지입니다. 자, 황석영의 객지의 선지를 보세요. 자, 선지의 주어들은 보자 그랬죠. 내용은 보지 마시고 선지 자세히 보지 말고. 자, 그러면 자, 누구 나와요? 소장이죠. 누구랄 거 없이 누구 중심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소장 중심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그쵸? 자, 그러면 지문 보면서 소장의 서술어를 파악하겠습니다. 펜 터치해볼게요. 소장은 혼자서 빙긋이 웃었다. 소장 동그라미. 웃었다. 자, 지금 뭔가 소장은 좋아요. 감독조를 짐짓 제3공사장으로 보내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잘했다. 자기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들이 없으면 인부들을 통솔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나면 길을 잘못 들인 강아지 새끼처럼 또 무엇을 달라고 할지 몰라 불안할수록 감독조는 필요했다. 자,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감독조가 필요함. 근데 뭔가를 잘했대요. 자, 그래서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보냈다가 나중에 교대시킬 뿐이었다. 그래서 잠잠해질 때까지 임시조치를 해놨죠. 자, 그러면서 현세는 이러한 척할 수밖에 없지만 척하다. 소장은 척하다. 자, 왜 신기해요? 자, 이렇게 읽죠. 소장은 척하고 있어요. 거짓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우선 내일 행사를 위해 숨 좀 돌려보자. 뭔가를 미루고 있어요. 그의 속셈이다. 속셈, 꾀를 냈죠. 남을 속이고 있어요. 그 다음엔 주동자들을 먼저 아무도 모르게 경찰에 데려다가 책임을 물어 따끔하게 본때를 보이겠다. 누군가에게 지금 피해를 입힐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엽이나 두둑히 주워서 구슬리며 딴 지방으로 쫓아보낼 작정이었다. 이게 진짜 속마음이죠. 주동자들을부터 작정까지 바로 닫고 이게 소장의 속생각. 그 다음에 그의 손에는 쟁의에 참가했던 인부들의 명단이 저절로 들어와 있는 셈. 자, 그래서 3공사장 인부들과 교대시키고 남겨두되 뿔뿔이 흩어지게 배당한다. 그러다가 하나둘씩 해고할 거다. 해고. 차츰 작업량을 늘리고 줄여나가면 남는 인부가 많게 될 테니 감원할 구실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인상되었던 노임을 차츰 낮추며 나중에 전과 같이 나아가면 어항에 물 갈아 넣는 것처럼 인부들은 모두 새 사람으로 바뀔 것이었다. 소장은 이 모든 일을 열흘 안으로 해치우고 원상복구해 놓을 자신이 있었다. 자, 소장은 마이너스를 꾀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나쁜 걸 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기만하고 잠시간 시간을 벌어, 그쵸? 자신의 피로를 채운 뒤에 남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죠? 이렇게 서술어 보면서 그 사람의 진심과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소장은 내일까진 버텨야 돼. 맞죠? 내일까지 원만하게 시간을 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자, 열흘 안에 복구시켜 놓을 자신이 있었다. 자, 쟁의 주동자들을 해고할 생각을 갖고 있다. 감독조를 해체해서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맞아 보이죠? 다 맞아 보이죠? 여기서 다 맞아 보이는 건 선지 서술어만 보셔서 그래요. 자, 보면, 자, 4번 보면 원상복구에만 꽂히지 마시고 여기 뭐라 그랬죠? 감독조를 해체하여. 나 아까 전에 해체 봤는데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 돌려드릴게요. 해체하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면 감독조를 어떻게 한다? 제3공사장으로 보냈죠. 그럼 이거는 해체한 게 아니에요. 다 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당분간 보냈다가 교대를 시켜서 따라다니세요.
자, 감독조를. 자, 그 다음에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당분간 보냈다가 교대시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지방으로 쫓아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해고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자, 불평분자를 쟁의에 참가했던 인부들을 해고할 거다. 근데 감독조의 해체는 나온 적이 없어요. 감독조가 쟁의에 참가한 거 아닌가요? 이러는데 감독조는 이를 위해서 필요한 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들을 어딘가로 보냈다가 교대하겠다. 그런 다음에 지방으로 보내겠다고 얘기했지. 이들을 해산시키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해고한다는 여기 나오죠? 그죠? 이거는 맞고 감독조의 해체랑 해고랑 헷갈리신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감독조도 해고한다고 얘기한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을 해고하는 거지. 그래서 헷갈리신 부분은 쟁의 주동자랑 감독조를 헷갈리고 그죠? 그 다음에 해고랑 해체를 헷갈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 맞는 말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한 거죠. 자, 그래서 다 맞는 말 같을 때는 어떻게 할까 알려드리기에 되게 좋은 문제인데요. 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뭔가 놓쳤어. 이럴 때는 빨리 되돌아가야 되죠. 아니면 그 문제 버려요? 다 읽었는데 한 2초만 더 주면 되는데 그쵸? 그럴 때에는 끝까지 봤는데 답이 없어. 그럼 이럴 때는 아까 전에 글을 읽으면서 펜터치를 해놓은 게 도움이 되죠. 펜터치 해놓은 부분을 거꾸로 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여기서 확실히 아닌 것 말고 의심해가는 것들의 부분을 펜터치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양반전입니다. 양반전 고전 소설이죠. 우리 다 양반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읽어야죠. 안다고 해서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줄거리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반, 군수, 관찰사, 아내. 아니, 최소 한 3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4명이죠. 그쵸? 자, 이럴 때에는 양반, 군수, 관찰사 위주로 보고 아내는 나중에 따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펜터치는. 자, 보죠. 자, 첫 번째. 양반이라는 말은 선비의 족속의 존칭이다. 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는 얻으면서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자, 양반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그는 얻으면서 글 읽기를 좋아함. 밑줄. 그 다음에 군수. 군수에 세모 칠까요?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그에게 가서 경의를 표함. 경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양반은 연결. 가난하여 해마다 관가에서 환곡을 빌려다 먹었다. 그래서 빚이 쌓였다. 자, 그래서 관찰사 네모가 고을을 돌아다니다가 검열하고 매우 화가 나서 노하여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을 축내었냐 하였다. 그리고 명령을 내어 잡아가두라고 누가 했다? 관찰사가 연결. 그러자 군수 세모는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겼지만 그렇다고 가두지 않을 수 없었다. 연결하세요. 밑줄 선으로. 자, 그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대책이 없었다. 연결. 대책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 나왔네요. 자, 아내가 몰아세우기를 당신은 아무 소용도 없구려. 양반이. 그쵸? 한 푼 가치도 못 되는구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선지 가겠습니다. 양반은 대책을 구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 어때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군수는 양반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있다. 근데 가두지 않을 방법은 없었죠. 불쌍했지만. 그 다음에 관찰사는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양반이어도 잡아 가두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아내는 남편에 대해 외경하는. 저는 사실 작년의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아서 넣기는 했는데 고민했어요. 이게 내용을 파악 못한 걸까? 외경을 모르는 걸까? 자, 그래서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외경을 설마 모를 수도 있다. 뭘 몰라도 놀라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 여러분, 외경이 두려울 정도로 존경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반대 방향.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제 꽤 많이 풀었죠. 4시간 동안. 그리고 어떤 유형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을 수 있고 어떤 유형은 또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유형이라도 만약에 정복을 했으면 이번 시험에서 그쵸? 4시간 투자한 거 치고 그죠? 어떤
5점이나 얻었다면, 뭐 아까 전에 배열이든 주제든 헷갈릴 때 답을 둘 중에 하나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을 여기서 구하셨다면 소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수업을 현장은 안 풀고 들은 경우에 속도가 좀 빨랐을 수 있어요. 네, 같이 아무리 이렇게 보고 펜터치 하면서 갔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이게 스피드 있게 나간 거는 좀 빠르게 간 거는 기출이었죠. 그냥 기출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볼 자들을 이렇게 읽었을 지문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늘어져서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 조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강으로도 올라갈 거니까 프린트 챙기셔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모르겠는 파트나 나한테 너무 빨리 지나쳐간 파트는 나중에 인강으로 열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정말 서울시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보긴 봤는데 그래도 정리를 해야겠다 싶은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무료 특강이 있으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서울시를 위한 지식국어라고 해서 지식국어 이론을 다 요약한 것들이나 아니면 이론 자체의 수업은 올해 서울시를 볼 거라면 이전에 들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식국어 문제 기출을 다 합치니까 100제 되더라고요. 그 100제에서 공통 요소 있죠. 그래서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 뭐 예를 들어 문학관이 어디에 있느냐 같은 그런 돌발적인 거 말고 그래서 나올 확률이 좀 높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려서 거꾸로 이론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자료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오셔서 제 자료랑 같이 대조해 가시면서 그날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실력도 실력대로 발휘하고 행운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